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의 택시기사 박정수입니다. 3년 전 정년 퇴직하고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는 손님들의 인생 상담사가 되어 있더군요. 오늘은 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5년간 다니던 은행에서 퇴직할 때 솔직히 막막했어요.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퇴직금은 있었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아내가 당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등을 떠밀었어요. 처음엔 재취업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60대 중반의 은퇴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경비나 주차 관리 일자리는 있었지만 왠지 그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택시기사 모집 광고를 봤어요. 택시라.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운전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싶었죠. 택시 자격증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리 시험이 특히 어려웠어요. 서울 구석구석 길을 다 외워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려니 젊은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공부해야 했죠. 아내가 당신이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택시 시험도 못 붙겠어? 하면서 응원해준 덕분에 2달 만에 합격했어요. 2021년 3월 드디어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긴장했죠.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손님이 기사님, 이 길 모르세요? 하면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35년간 은행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쌓은 대화 능력이었죠. 처음 몇 달은 그저 안전 운전하고 친절하게 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나이가 있어서 편하게 느껴졌나 봐요. 한 번은 새벽 2시쯤 강남역에서 한 젊은 여성분을 태웠어요.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오늘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세우고 티슈를 건넸죠. 저도 3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35년 다닌 직장을 떠날 때 그 기분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분이 울음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퇴직 후의 상실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과 설렘에 대해서요. 기사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분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택시 운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가 더 큰 기회의 문을 여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가끔 저를 지명 호출하세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저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재수생,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성,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주부,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청년. 제 택시는 어느새 움직이는 상담실이 되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손님이 있어요. 작년 여름 서울역에서 한 중년 남성을 태웠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목적지를 물으니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녀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1시간 정도 서울 시내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힘드신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암 판정을 받았어요. 3기래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를 한강공원에 세우고 그분과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제 아내도 5년 전에 암투병을 했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저는 아내의 투병 이야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분히 들려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세요. 항암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얼마 전엔 기사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어요. 곧 완치 판정 받으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작년 겨울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 명동에서 한 할머니를 태웠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집이 어디세요? 하니까 집은 양로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와 함께 서울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청계천, 명동, 강남. 할머니는 차창 밖을 보시면서 예쁘네, 정말 예쁘네 하고 연신 감탄하셨어요. 자녀분들은 안 오셨어요? 제가 물으니 다들 바쁘죠. 미국에 있는 아들, 부산에 있는 딸, 명절에도 잘 못 와요 하시면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을 들으며 할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을 때, 네, 아내와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하니까 부럽네요. 가족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제 명함을 드렸어요. 할머니, 심심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후로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부르세요. 병원 갈 때도, 은행 갈 때도, 그냥 드라이브하고 싶을 때도요. 어느새 저는 할머니의 운전기사이자 말동무가 되었죠. 올해 초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내가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야 하면서 권해서 출연하게 됐어요. 정수 아저씨의 택시 상담소라는 코너가 생겼고 매주 수요일 저녁 30분간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요. 청취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힐링된다, 위로받는다, 삶의 지혜를 배운다 하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요즘은 SNS도 시작했어요. 정수 아저씨의 택시 일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어요. 매일 택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이야기, 서울의 풍경, 인생의 교훈을 짧은 글로 올려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제 글을 읽고 직접 택시를 타러 왔어요. 아저씨 글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직접 만나 뵙고 싶었어요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 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특히 도시에서는 더욱 그래요. 다들 바쁘고 각자의 삶에 치여서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제 택시는 그런 분들에게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어요. 작년 스승의 날, 제가 상담해준 손님 10명 정도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한 카페를 빌려서 케이크도 준비하고 감사 편지도 써왔더라고요. 아저씨는 저희의 인생 스승이에요 하면서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행 지점장 할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힘든 점도 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죠. 취객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이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당신 은행 지점장보다 지금이 더 멋있어 하면서요. 아들, 딸들도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요. 손자들은 할아버지는 영웅 택시기사야 하면서 좋아해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택시를 운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어요. 택시 안에서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택시는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면서요. 혹시 서울에서 택시를 타시다가 흰머리 많은 아저씨 기사를 만나시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게 저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인생 동반자가 되어 서울 거리를 달립니다.